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앞둔 시장 참여자들이 자금을 천천히 움직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주 S&P 500과 나스닥 모두 약 1.5% 상승하며 지난주의 조정을 딛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빅테크 주식에서 자금을 서서히 다른 섹터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관찰되는데요. 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로 인해 시장은 조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주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리더 주식은 계속 상승하고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들은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지수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계속해서 횡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 머니가 자금을 천천히 로테이션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인해 조용한 장세가 예상되며 12월 연준 금리 결정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도 상승 마감했으며 현재 다시 한번 저항선인 6천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6천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생각할지는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인해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데이 트레이더들만 남아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P 500 지수는 0.35% 상승했으며 동일 비중 S&P 500 지수는 0.79%로 거의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빅테크 주식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돈이 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전히 정기적립식 투자로 S&P 500 지수 자체에 투자하고 있지만 개별 주식 투자에서는 힘이 없는 주식은 피하고 리더 주식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나스닥보다 강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섹터 전반에 상승세가 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동안 이어졌던 빅테크 위주의 상승장이 이제는 소비재, 소프트웨어, 비트코인 등 다양한 리더 섹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장기 투자자는 여전히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며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만 개별 주식 투자에서는 빅테크 주식에 투자할 경우 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는 동일 비중 나스닥 100 지수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 비중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정고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참고하여 개별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우 지수는 3대 지수 중 가장 먼저 정고점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중형주는 대선 이후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며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현재 중형주가 실적에 기반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소형주는 정책적 변화가 실현될 내년에 응축된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형주 투자에서는 지수 투자보다는 실적이 좋은 개별 주식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모든 지표가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음 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로서는 주식 비중을 80%에서 10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의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의 심리가 좋지 않은 현재 USD가 단기 모멘텀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쁘거나 AI 흐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한 데 따른 조정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펀드들이 과도한 비중을 줄이기 위해 비중 조절에 나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실적 측면에서 엔비디아만큼의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반도체 섹터 자체는 약간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하락이 심화될 경우 오히려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어제와 동일한 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조용한 장세가 예상되며 현재의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큰 변화보다는 기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뿐만 아니라 원자재 전반을 살펴보면 금과 오일은 선거 이후로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일이 상승함에 따라 전통 에너지 관련 자산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제 모델에서도 오일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외부 요인에 의해 급락이나 급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년 만기 장기채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숏 포지션을 보유했다가 매도한 후 다시 재매수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장기채 숏 포지션의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98,000달러까지 도달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달러의 심리적 저항선까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 시점까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당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매수보다는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 자산군은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을 서서히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여전히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차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가장 안정적인 리더로는 현재 로빈후드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 주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펀드 매니저들과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빅테크 주식에서 자금을 천천히 빼내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두 종목, 넷플릭스와 테슬라는 예외입니다. 이 두 주식은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현재 빅테크 주식 중에서 단기간에 가장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꼽는다면 넷플릭스와 테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빅테크 주식들은 현재로서는 데드머니 상태에 가깝고 모멘텀 회복 조짐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자금을 묻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래전에 매수의 평균 단가가 낮은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현재 넷플릭스와 테슬라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의 상승세를 가장 먼저 이끌었던 주식인 만큼 이제는 상승세가 오래 지속된 탓에 피로감이 누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제품 또는 놀라운 실적 발표와 같은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분간 넷플릭스와 테슬라를 중심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빅테크 주식은 장기적으로, 즉 최소 6개월 이상 횡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경우에도 충분히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해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섹터와 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개 섹터 중에서 전통 에너지, 금융, 산업주,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임의소비재 섹터가 상승 모멘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살펴보았던 유틸리티 섹터는 현재 모멘텀을 찾기 직전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예외적인 종목은 존재하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종목에 투자에 자금이 묶이는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틸리티는 여전히 힘이 부족하며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AI 관련 유틸리티는 꾸준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중 리더 주식으로 꼽히는 GE Vernova와 Vistra Energy는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현재 리더 섹터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와 비트코인이 이끌고 그리고 금융주와 전통에너지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횡보 국면에서 매수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고자 하신다면 상승세가 없는 종목들을 선별해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시다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 주식들에 집중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오늘의 분석으로는 연말 소비재 관련 주식들이 급등한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1월 초에 데커스 아웃도어와 코스트코를 추가 매수했다고 공유드렸는데요. 오누는 매수 후 너무 빨리 매도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고 특히 금요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소비 관련 주식들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유 중인 몇몇 주식들은 오늘도 급등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급등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주식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내년에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미리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한다면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를 가장 기쁘게 한 주식은 바로 데커스 아웃도어입니다. 이 회사는 호카와 어그부츠를 보유한 기업으로 완벽한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보이며 강력한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어그부츠를 구매할 예정인데 오늘의 상승세를 보니 이 회사의 실적에 미세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기쁩니다. 오늘처럼 소비재 주식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시기는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패턴과 시점을 활용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매매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여전히 보유의 관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바나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 이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 패턴은 넷플릭스와 Intuitive Surgical이 10월에 실적이 나오고 급등한 패턴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에 매수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카바나가 최근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했는데 이 점이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상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발표될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수한 것입니다. 적립식 투자와 배당금 투자도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갔습니다. 이제 2023년부터 이어졌던 빅테크 중심의 장세는 2024년 7월 고점을 찍고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빅테크 주식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상승세로 인해 이제는 약간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빅테크 주식들은 현금 흐름이 탄탄하고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업들인 만큼 적립식 투자 방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자금이 오랫동안 묶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당분간 조금 쉬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용히 천천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장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연준금리 결정 전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방향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주식 공부를 많이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 주식들이 다시 폭발할 때 그 시점에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 9월에도 기회가 있었고 11월 대선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가오는 12월 연준 금리 발표 전후로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할 수 있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현재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매도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리더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주식이 무엇인지 공부하며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찾는 데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